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의 기온은 잠시 평년 수준을 회복했는데요. 오늘 밤부터 다시 찬 공기가 내려와 내일은 기온이 낮아질 전망입니다.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주말 내내 영하권 추위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평년 기온을 회복했는데요. 다만 오늘 밤부터 다시 찬 공기가 내려와 내일부터는 기온이 점차 내려가겠습니다. 다시 추위 대비 잘하셔야겠는데요. 내일부터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게 느껴져 춥겠고요. 특히 모레는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늘부터 모레까지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55km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건조한 대기 속 강풍까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오전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는 경북 내륙과 울릉도와 독도를 중심으로 가끔 눈 또는 비가 예상되는데요. 양이 많지는 않겠고요. 오늘 오후부터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아침에는 영하권 추위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는 계속해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영동농협과 영덕군이 39억 원을 들여 첨단 시설을 갖춘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를 만들었습니다. 포항과 안동까지 먼 거리를 오가던 과수 농민들이 유통과 포장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확기를 맞아 사과 출하 작업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신 인공지능 선별기를 거쳐 크기와 무게, 색상과 당도까지 측정할 수 있습니다. 상품의 질에 따라 24가지 등급으로 세밀하게 분류하고 세척 작업까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영덕농협과 영덕군이 39억 원을 투자해 만든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로 하루 12톤의 과일을 선별 포장할 수 있습니다. 일반으로 선별하던 이런 부분들을 완전 기계화해서 인건비 어떤 절감 효과가 크고 또 정확한 선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과 농사는 짓기도 힘든데 수확한 사과를 일일이 선별하고 포장까지 하는 건 고령의 농민들에겐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수확을 해서 바로 따서 바로 햇빛에 여면 되거든요. 여야 되고 개인 집에서 포장을 한다든지 어떤 이런 거는 없습니다. 또 과일 유통을 위해 포항과 안동까지 먼 거리를 오갔는데 물류비 절감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안동, 포항으로 출하하던 농가들의 운송 거리가 짧아지고 인건비도 절감되어 농가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덕군의 과일 주산지인 지품면에서는 180여 농가에서 매년 사과와 복숭아 400여 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 영덕군은 내년도 본 예산으로 6,165억 원을 편성해 다음 달 18일 열리는 영덕군 의회 정례회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일반 회계는 5,839억 원으로 공공행정과 교육 분야에 848억 원, 문화관광 분야 418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123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주요 현안 사업으로 9개 읍면 주민수건 사업 100억 원, 관어대 이색풍경 웰니스 관광지 조성 사업 44억 원, 대진 일항과 병곡항 어촌 뉴딜 300사업 54억 원, 강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 66억 원 등입니다. 지난 6월 대구 퀴어문화축제 당시 대구시가 공무원들을 동원해 행사 차량의 출입을 막으면서 경찰과 충돌하는 사상 초유의 충돌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퀴어축제 조직위가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 고위 공무원들을 집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변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퀴어 축제가 열리던 날 오전, 행사장 입구에서 대구시 공무원과 경찰이 뒤엉켰습니다. 축제 조직위 측 무대 설치 차량 진입을 대구시 공무원들이 막아서자 경찰이 공무원을 제지하며 충돌한 겁니다. 도로 위에 연좌 연항을 왜 하시는 거예요? 소통을 막으신 거잖아요. 허가 없이 주요 도로를 점용했으니 불법이라며 행사를 막으려는 대구시와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라며 개최를 보장해야 한다는 경찰이 충돌한 겁니다. 이 사태와 관련해 대구 퀴어 문화축제 조직위가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 간부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공무원을 동원해 물리력으로 집회를 막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 공무원들은 폭력적으로 집회를 방해하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런 불법적이고 위법적인 행위를 하였습니다. 퀴어 축제 행사가 불법이라는 대구시 주장에 대해서는 축제가 열리기 한 달 전 집시법에 따라 경찰에 집회 신고를 마쳐 불법적인 도로 조명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대중교통 전용 도로의 축제 개최를 법원도 인정했는데 홍 시장이 집회를 막아선 것은 단순한 행사 저지가 아닌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라고도 했습니다. 한편 7월 조직위가 대구시와 홍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은 다음 달 8일 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포항과 울릉도를 오가는 여객선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가 동절기를 맞아 운항 시간을 변경합니다.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는 지난 24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울릉 사동에서 오전 8시 30분, 포항에서 오후 1시 30분에 출항합니다. 대저 페리는 울릉군과 맺은 실시 협약을 이행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운항 일정을 변경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대구에서 연락망 지지자 모임을 가졌습니다. 위기에 빠진 보수, 정치권이 살려면 대구 경북이 바뀌어야 한다고 호소했는데요. 신당 창당 여부는 한 달 안에 결론 날 것이라고 시사했지만 대구 출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2달 사이 6번째로 대구를 찾았습니다. 측근으로 불리는 천하람 순천당협위원장, 허은하 의원, 이기인 경기도의원과 함께 최근 SNS를 통해 구축한 지지자 연락망을 통해 토크 콘서트 형식의 모임을 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대구 경북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위기에 빠진 국민의힘과 보수 정치권은 대구 경북을 칭송하며 지지만 얻으려 한다며 지지자들이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래를 바꾸는 것은 매번 선거에서 정권 창출하는 과정에서 많은 표를 기여했다는 데서 나오는 그런 허영심 섞인 주인의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왜 바라던 정권 교체를 이뤘는데 대구의 현실은 나아지지 못했는가, 경북의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았느냐라는 문제의식입니다, 여러분. 행사에 앞선 기자간담회에서 이 전 대표는 다음 달 27일 전에 신당 창당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은 변화할 것 같지 않다, 선을 그으며 사실상 창당을 시사했습니다. 대통령이나 아니면은 또 윤핵관들이 해왔던 그런 정치적 행보를 봤을 때 그런 일반 국민들의 통상적인 기대만큼도 가는 경우가 드물었기 때문에 통상적인 기대를 뛰어넘는 수준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관심을 끌고 있는 대구 출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12개 지역구 어디나 저는 만약에 대구에 출마하기로 결심하면은 명분 있는 곳을 찾아가지고 출마할 것이고, 신당을 하게 된다면은 신당 입장에서 굉장히 전략적인 선택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 혼자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더 큰 전쟁을 하겠다며 사실상 신당 창당을 공식화하고 본격적인 새 결집에 나서면서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셈법도 더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동해안 오징어잡이 어민들이 올해 최악의 어획 부진으로 고사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한국수산업경영인 경북연합회는 특별경영 안정자금 지급과 융자금 이자 지원을 비롯해 근해 어선들이 해외에 새로운 어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등 장기적인 대책도 요구했습니다. 어민들은 현재 동해안 어선의 10%가량이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하고 있고, 연말이면 연체율이 50%에 달해 어선 경매가 진행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신속하게 나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경북 지역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MBC 청소년 리포트입니다.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던 기존 수업과는 다르게 학생들의 질문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새로운 시도가 경북 구미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른바 질문이 넘치는 교실인데요.
배움에 대한 호기심을 질문으로 구체화하는 경험이 수업 분위기를 크게 바꾸고 있습니다. 김유주 MBC 어린이 기자가 전합니다. 구미의 한 초등학교 6학년 사회시간. 학생들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영토 변화에 관한 얘기를 나눕니다. 각자 궁금한 것을 질문으로 만듭니다. 선생님은 자유롭게 질문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습니다. 학생들과 질문을 나누면서 교사와 학생이 모두 함께 성장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을 나누면 학생들의 생각과 이해도를 파악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더 효과적인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학년 미술 시간, 러시아 화가 칸딘스키의 작품을 놓고 얘기를 나누고 질문을 만듭니다. 화가 역할을 맡은 한 학생이 친구의 질문에 답을 합니다. 좋은 질문을 만들기 위해선 정보를 깊이 이해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친구들이 모르는 것도 제가 답변을 해줘가지고 친구들의 궁금증을 다시 그 궁금증을 제가 말해줄 수 있어서 좋았고, 구미 본곡 초등학교는 지난 9월부터 전 학년을 대상으로 질문이 넘치는 교실을 운영하는데요. 학생들은 질문이 있는 수업을 통해 스스로 탐구하고 배우는 기회를 얻습니다. 일반 수업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질문을 하고 우리가 답을 찾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질문 있는 수업은 우리가 궁금한 점을 질문으로 만들고 그 답을 찾아가다 보니까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인공지능과의 대화가 흔한 요즘, 경북교육청은 질문이 넘치는 교실을 위해 구미 본곡초를 비롯해 선도학교 12곳과 선도학급 33곳을 지원했는데요. 내년에는 연구학교로 넓혀갈 계획입니다.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우리 학생들이 질문이 넘치는 교실에서 새로운 학교 문화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합니다. MBC 어린이 기자 김유주입니다. 박채아 경상북도 의원은 주말에 기숙사를 운영하지 않는 학교가 많다며 경북교육청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박 의원은 경북 160개 학교에 기숙사가 있는데 주말에 운영하는 기숙사는 32곳에 불과하고 주말 급식이 없는 곳도 8곳에 달한다면서 집에 갈 수 없는 타지 출신 학생들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경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군을 넘어 통학하는 학생은 9천여 명이고 280여 명이 정원 부족 등으로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시군을 넘어 통학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3일 인천에서 제94회 총회를 열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 전담 경찰관을 증원 배치할 것을 교육부에 건의했습니다. 2022년 기준 경찰관 1명이 담당하는 학교 수가 12.8개교인 것을 향후 10개교 수준으로 증원 배치하고 학생과 신뢰관계를 높이기 위해 장기 근무 유도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최근 교육계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유치원 보육기관 통합과 관련해 재반 여건 조성과 소요재원 조달 방안,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정부 조직 개편 등 과제를 점검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밖에 정신건강 장기 입원 치료 학생 학습권 보장 대책 마련을 교육부에 요구하는 등 9건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11월의) 마지막 주가 시작됐습니다. 주말 내내 이어지던 영하권 추위는 이제 평년 기온을 회복했는데요. 다만 오늘 밤부터 다시 기온이 낮아지겠습니다. 찬 공기가 내려와 내일부터는 기온이 점차 내려가겠고요. 다시 추위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부터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게 느껴져 더 춥겠고요. 특히 모레는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늘부터 모레까지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55km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건조한 대기 속 강풍까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는 경북 내륙과 울릉도 독도에 가끔 비나 눈이 내리겠는데요. 양이 많지는 않겠고요. 오늘 오후부터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부분 지역에서 평년 기온을 회복했는데요. 현재 대구의 기온은 4도, 구미도 4도로 시작합니다. 대구의 낮 기온은 14도, 구미는 13도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안동의 기온은 3도, 영주는 2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에는 안동 10도, 영주는 9도 전망됩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포항의 아침 기온은 7도, 낮 기온은 16도 전망됩니다. 계속해서 내일부터 다시 추위가 예상되고요. 이번 주에도 쌀쌀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